1014번 문제를 하기 전에 먼저 개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두 도형의 넓이가 같을 조건을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그 개념 시간에도 공부를 했지만, 먼저 곡선 fx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여기에 각각 s1, s2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개의 바로 넓이가 뭐하다? 똑같다고 했습니다. 자, 넓이가 같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S1이면 여기도 넓이는 S1이죠. 그런데 정적분 값으로 말한다면 여기는 S1이지만 여기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정적분 값으로 말하면 마이너스 S1이 되어야 되죠. 따라서 알파에서 감마까지의 이 fx의 정적분 값은 얼마가 되어야 된다? S1과 마이너스 S1을 더하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특히 이 fx가 3차 함수라면, 3차 함수는 변곡점에 대한 점대칭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두 부분의 넓이가 같다는 것은 바로 이 베타가 바로 이 3차 함수의 무엇이 되면 되겠다? 변곡점이 되면 된다는 거죠. 변곡점. 자, 그러므로 알파에서 베타까지의 이 길이와 베타에서 감마까지의 이 길이가 같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알파와 베타와 감마는 바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즉, 이 베타를 뭐한 거, 두 배를 한 것은 알파와 감마를 더한 거와 같다라고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이번엔 두 번째로 이 X축과의 이 넓이가 아니라 두 그래프, 하나는 fx고 하나는 gx입니다. 자, fx를 선생님이 자, 빨간색으로 표현해 본다면 자, fx의 그래프와 gx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볼 때 S1 부분과 S2 부분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S1과 S2가 넓이가 같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될지를 고민해 보면 우리가 이 넓이가 같다고 했으니까 S1을 표현할 때는 알파에서 베타까지의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를 빼주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알파에서 베타까지는 위에 있는 함수가 fx가 되고 아래에 있는 함수가 gx가 되겠네요. 그죠? 이 정적분 값이 바로 무엇이 된다? S1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S2는 어떻게 될까요? S2는 위에 있는 부분에서 아래에 있는 부분을 빼야 되니까 GX에서 FX를 빼면 되겠죠. 자, 구간은 얼마부터 얼마까지죠? 베타부터 감마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그래프가 바로 GX가 되고 아래에 있는 그래프가 바로 FX가 되겠네요. 됐나요? 이 넓이가 바로 서로 같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식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변에 있는 식을 좌변으로 이항을 해버리면 알파에서 베타까지의 fx에서 gx를 뺀 dx 해서 이 부분이 이항하면 마이너스 베타에서 감마까지의 바로 무엇이다? gx 마이너스 fx dx로 표현할 수가 있죠. 자, 우변에서 이항했으니까 우변은 무엇이 되면 되겠다? 0이 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마이너스를 안으로 집어넣어 버리면 자, 이 식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알파에서 베타까지의 fx 마이너스 gx dx는 여기가 플러스가 되면서 안으로 마이너스를 집어넣었으니까 순서를 바꾸어 주면 되죠. fx 마이너스 gx로 바꾸어 주면 되겠네요. 그게 0이죠. 자, 그런데 피적분 함수가 어떻습니까? 똑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어 달리기가 이루어지죠. 알파에서부터 감마까지 가는데 누가 중간 다리 역할을 해준다? 베타가 바로 중간 거점 역할을 해주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어달기의 성질에 의해서 알파에서 감마까지의 바로 무엇이 fx-gx 한 이 정적분 값이 바로 무엇이 된다? 0이 된다고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물론 이 f와 g의 자리를 바꾸어 줘도 됩니다. 알파에서 감마까지의 gx-fx로 자리를 바꾸어 준다면 바로 여기에 마이너스가 나가는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버리면 자,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0은 곱하면 만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식이마다 값이 똑같이 0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개의 넓이가 두 함수로 이루어진 이 도형의 넓이가 같다는 말은 시작점 알파에서 마지막 점 감마까지의 정적분 값이 0이 되면 된다는 거죠. 자, 비적분 함수는 f에서 g를 빼도 되고 g를 f로 빼도 되니까 어떤 함수를 빼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요 넓이가 같다는 게 보통 이 정적분의 넓이 문제에서 많이 출제되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 증명을 여러분들한테 스님이 보여줬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이 증명을 꼭 해보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101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차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두 도형의 넓이가 서로 같다고 합니다. 항상 넓이 문제를 다룰 때는 항상 그래프를 그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이니까 x축과의 교점을 찾아야 되겠죠. x축은 다른 말로 y 꼴 0이니까 바로 x 세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2ax가 바로 0이 되는 바로 x 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상수항이 없으니까 우리는 x로 묶을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x 제곱에 마이너스 a 플러스 2의 x. 자, 여기가 a 플러스 2입니다. 마이너스 a 플러스 2x. 그리고 2a가 되죠. 얘가 0이네요. 자, 인수분해가 됩니까? 1, 1, 그리고 a와 2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니까 인수분해가 되죠. 따라서 x에 여기 x만 붙여주면 되니까 x 마이너스 2부터 적어볼까요? 그리고 x 마이너스 a가 0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우리는 이 3차 함수가 x축과의 교점을 찾아보니까 0과 2와 a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a는 2보다 크다고 했죠. 그죠? 자, 그러면 이 3차 함수의 최고차의 개수가 1이므로 양수이므로 오른쪽 끝이 올라가겠네요. 그리고 x축과의 교점이 3개나 발생하니까 맞죠? 2보다 크기 때문에 중거리 될 수 없죠. 따라서 x축과의 교점이 3개가 발생하는 3차 함수를 그려보면 바로 극대극소가 존재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될 것입니다. 얘가 바로 fx가 되죠. 근데 이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두 도형의 넓이가 같다.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넓이가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선생님이 1번에서 성질을 이용했지만 이 넓이가 같다는 말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0에서 a까지, 0에서 a까지 이 3차 함수 x 세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2ax를 무엇하면 바로 정적분 처리하면 얼마가 되어줘야 된다? 0이 되어줘야 된다는 가지고 우리가 이 피적분 함수를 구한다. a를 넣는 값에서 0을 넣는 값을 빼면 0이 되는 걸 이용해서 a 값을 찾으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 있나요? 없죠. 그대로 a는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넓이가 갖기 위해서는 바로 2,0이 바로 이 3차 함수에 무엇이 되어줘야 된다?
변곡점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0과 2까지의 거리와 2와 A까지의 거리가 같아야지 이 넓이가 같겠죠. 넓이가 같은데 하나는 자, X축 위, 하나는 X축 아래니까 정적분 값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가 되겠죠. 따라서 이 간격이 같아야 되므로 즉 이 2가 변곡점이 되어야 되므로 A는 4라는 것을 쉽게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식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비적분 함수를 생각해 보면 4분의 x 4제곱 맞나요?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맞죠? a 플러스 2의 x 세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2의 x는 바로 ax 제곱이 되겠네요. 그죠? 여기에 x자리에 a를 넣는 값에서 0을 넣는 값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대입해서 0이 된다는 것을 이용하면 바로 a에 대한 4차 방정식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a 값을 찾아보면 2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4가 나올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근데 시험 칠 때 만약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이런 시간을 낭비할 게 없죠. 그대로 이 2,0이 변곡점이 되어야 되므로 바로 이 길이가 같아. 즉 0과 2와 A는 등차 수열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A는 4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1015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곡선 y 이퀄 4-x제곱. 자, 4-x제곱은 2차 함수로서 꼭지점이 0,4죠. 꼭지점이 0,3이면서 위로 볼록한 그래프입니다. 자, 그럴 때 x가 양인 부분만 이야기하죠. 이 그래프와 y축 및 두 직선 y 이퀄 k와 x 이퀄 2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같다.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다는 거죠. 즉, 이 2차 함수와 y 꼴 k라는 이 상수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같다. 그러면 우리는 이 경계가 바로 2라는 것이 확인되었잖아요. 그죠? 따라서 0에서 2까지의 바로 두 그래프의 바로 차의 정적분이 0이 되면 되겠죠. 자, 그러면 2차 함수에서 상수 함수를 빼줘도 되고, 상수 함수에서 2차 함수를 빼줘도 그 결과값은 뭐하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두 함수의 차를 0에서 2까지 정적분 반값이 바로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 비적분 함수만 우리가 찾아보면 되니까, 자, 4는 4x로 나타내면 되죠. 마이너스 x제곱은 x 세제곱이 되니까 3분의 x 세제곱. 마이너스 k는 kx로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위껏 2를 대입한 값에서 0을 대입한 값이 바로 그걸 뺀 것이 0이 된다는 거죠. 2를 대입하면 8이 되고요. 마이너스 3분의 8이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2k가 되고요. 0을 대입하면 0이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값이 0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2k는 얼마가 된다? 8은 3분의 24니까 3분의 16이 되어서 결론적으로 k의 값은 얼마가 된다? 3분의 8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두 함수가 두 함수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같다고 했을 때는 바로 어떻게 처리해 버리면 된다. 자, 시작점부터 끝점, 그 구간의 길이를 두 함수 중 4-x제곱에서 k를 빼도 되고 아니면 k에서 4-x제곱을 빼도 된다는 거죠. 그죠? 그 정적분 값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것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1016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두 도형의 넓이가 이 두 개의 넓이가 어떻다 같다고 했습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0에서 4까지를 정적분해 주면 되겠죠. 한꺼번에 누구에서?
어떤 곡선에서 어떤 곡선을 빼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AX, X-4라는 이 2차 함수에서 자, 이 2차 함수를 빼버리겠습니다. 그러면 플러스가 되겠네요. 그죠? 플러스 X제곱에 X-4가 되겠습니다. 이 두 함수를 뺀 이 정적분 값이 바로 얼마가 되면 된다? 0이 되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요 안에 있는 피적분 함수를 조금 정리해 볼까요? 자, 대림차순으로 정리한다면 얘가 바로 x 세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4x제곱과 ax제곱이죠. 따라서 a 마이너스 4x제곱으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마이너스 4ax도 하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함수의 바로 한 부정적분을 생각하면 되니까 x 세제곱이면 4분의 x 4제곱 플러스 x제곱이니까 3분의 되겠죠. 3분의 a 마이너스 4의 x 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의 x니까 바로 2ax 제곱으로 표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위껏 4를 넣는 값에서 아래껏 0을 넣는 값을 뺀 게 바로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4를 대입하면 4의 4제곱을 4로 나누고 있으니까 4의 세제곱 바로 64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는 3분의 4의 세제곱 얼마가 되죠? 64가 되는데 거기에 a-4만 곱하면 되겠습니다. 4의 제곱이 16이죠? 16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2a가 되겠네요. 이 값이 0이 된다는 것입니다. 되겠나요? 자, 그러면 바로 계산해도 되겠지만 64와 32가 있으니까 32로 나누어 버리면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2가 되겠네요. 이제 양변을 3배 하겠습니다. 3배 하면 6이 되고요. 3배 하면 2배에 a-4가 되겠네요. 그리고 3배 하면 마이너스 3a가 되겠습니다. 얘가 0이죠. 마이너스 2a와 마이너스 3a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a가 되겠네요. 이항하면 a가 되겠습니다. 이항했죠? 그러면 6과 마이너스 8이 되니까 바로 마이너스 2가 최종적으로 구할 수 있는 a의 값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같다는 것은 바로 시작인 이 구간 0에서 4까지의 이 두 함수의 차이인 바로 정적분 값이 0이 나는 것을 이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017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자, 두 삼차함수로 둘러싸인 두 도형의 넓이가 서로 같다고 했습니다. 이때 상수 AB의 값을 구해달라고 하죠. 그러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넓이가 같다고 했으니까 바로 인테그랄 어디에서 어디까지 0에서 2까지의 두 함수의 차에 대한 정적분 값이죠. 따라서 x-a, x-2에서 다른 함수를 빼주면 되니까 플러스가 되겠네요. 그죠? x에 바로 x-b, x-2가 되겠습니다. 맞나요? 자, 요것을 0에서 2까지 바로 정적분 한 값이 얼마가 되면 되겠다? 0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식을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자, 바로 여러분들이 각각 전개를 해도 되지만 선생님 같으면 x와 x-2가 일단 있네요. 그죠? 공통인수로 묶어내면 x-a와 x-b를 더해주면 되니까 바로 2x 두 개를 더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되겠습니다. 맞죠? 자, 그런 다음 요식을 먼저 정리한 다음에 각각의 항에다가 x만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x와 2x를 곱하면 2x 제곱이니까 x를 곱해서
2x 세제곱으로 두면 되고요. 자, 그리고 외항과 내항, 이 바깥과 안을 곱해버리면,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x,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4x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와 마이너스 4x가 되니까 마이너스로 묶어버리면 a 플러스 b 플러스 4가 되겠네요. 그리고 x인데 x를 한번 더 곱해줘야 되니까 제곱이 되겠죠. 이제 상수항은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되니까 자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로 묶어버리면 a 플러스 b가 되죠. 그 마마가 플러스가 되니까 플러스 2배의 a 플러스 b가 되는데 거기에 x를 한번 곱해주면 되겠죠. 자, 이 비적분 함수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0에서 2까지 정적분한 값이 바로 무엇이 된다? 0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 비적분 함수의 한 부정적분을 생각하면 되니까 2x 세제곱은 바로 4분의 x 4제곱이니까 2와 약분해버리면 2분의 x 4제곱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x제곱은 3분의가 되니까 3분의 x 세제곱이니까 3분의 바로 a 플러스 b 플러스 4의 x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x 자체가 x제곱이 되니까 적분하면 맞죠? 따라서 얘는 a 플러스 b의 x제곱을 미분한 게 이 두 배의 a 플러스 bx가 되겠죠. 자, 여기에 윗것 얼마를 대입해서 2를 대입해서 아래것 0을 대입한 게 0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x자리에 0을 대입해봤자 어떻게 된다? 0이 되니까 윗것만 대입하면 되겠네요. 자, 2를 대입하면 2의 4제곱, 16을 2로 나누니까 8이 되고요. 마이너스 얘는 2의 세제곱이 바로 8이 되니까 3분의 8이겠네요. 3분의 8에 a 플러스 b 플러스 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4배가 되겠네요. 그죠? 4배의 a 플러스 b가 되겠네요. 얘가 0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한테 물어보는 것은 a 플러스 b의 값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똑같이 a 플러스 b, a 플러스 b가 있네요. 그죠? 자, 따라서 우리는 일단 양변을 3배 해주면 24에 8배에 내가 구하려고 하는 a 플러스 b의 답이죠. 그죠? 맞나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그리고 여기는 4배의 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a 플러스 b를 답으로 지원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마이너스 8배의 답, 4배의 답이니까 마이너스 4배의 답인데 이항하면 4배의 답이 되겠죠. 여기에다 24 마이너스 얼마가 된다? 이항했으니까 32가 되겠죠. 그러면 바로 마이너스 얼마가 됐다? 8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 8이 32 맞죠? 계산이 마이너스 8배의 답과 선생님 여기서 계산을 잘못했네요. 3배를 했는데 여기는 3배를 안 해줬네요. 그죠? 그럼 여기도 3배를 해줘야 되니까 바로 얼마? 12 답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8배의 답과 12 답이니까 이 4배의 답은 이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항해야 되나요? 바로 24와 마이너스 32를 더한 것을 이항해야 되니까 24 마이너스 32는 바로 마이너스 8이 되니까 그걸 이항하면 8이 되는 거죠. 그죠? 자, 따라서 내가 구하려고 하는 답인 바로 A 플러스 B는 얼마가 되면 되겠다? 2가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맞죠? 여기에서 쓰는 12배를, 3배를 한 12를 안 적고 4를 적어서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아시겠죠? 1018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바로 이 2차 함수와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A라고 하고 이 2차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B라고 했을 때
자, A 대 B, 이 넓이의 B가 1대 2라고 했죠. 그러면 얘는 바로 B는 바로 A의 몇 배가 된다? 두 배가 된다는 말과 똑같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되는 바로 상수 P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A의 넓이도 구하고 B의 넓이도 구하기 위해서는, 물론 B의 넓이는 우리 무엇으로? 2차 함수와 직선, 바로 y = 0,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63 공식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x 절편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p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p를 구하잖아요. 그죠? p를 모르기 때문에 이 x절편을 알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는 이 x절편을 알파, 베타로 이렇게 두고, 여러분들이 b의 넓이는 바로 630식, 즉 6분의, 맞나요? 베타와 알파의 차죠. 이 차의 몇 제곱? 세제곱이죠. 그죠?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입니다. 자, 얘와 두 배의, 자, 이 A의 넓이는 0에서 알파까지의 바로 이 이차 함수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p를 적분해서 이 값이 같다는 것을 이용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먼저 뭘 알아야 됩니까? 이 알파와 베타의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이 알파와 베타는 바로 무엇입니까? x절편이니까 방정식으로 처리한다면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무엇이다? 알파와 베타겠죠. 그러면 두 근의 합은 무엇이 된다? 바로 A분의 B의 보반대 6이 되고, 두 근의 곱은 무엇이 된다? 바로 P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식과 연관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P의 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풀면 좀 많이 번거롭죠.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한다면 이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무엇이냐면, 지1차항의 개수는 가르쳐 줬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다? 바로 이 2차 함수의 바로 꼭지점의 x좌표가 얼마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로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바로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2차 함수는 꼭지점에 대한 대칭이기 때문에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다는 거죠. 그런데 B는 A의 넓이의 두 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A의 넓이도 요 동그라미 하나의 넓이와 같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0에서 3까지, 0에서 3까지만 바라본다면 바로 두 개의 넓이가 같다고 말을 할 수가 있으므로 0에서 얼마까지? 3까지에 바로 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p의 정적분 값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것을 이용해서 p를 간단히 찾아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런 풀이도 가능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조금의 아이디어를 생각하자는 것. x의 개수가 주어졌으므로 이 이차 함수의 꼭지점의 x좌표를 알 수 있다. 그러면 이 이차 함수는 이 꼭지점의 x좌표, 즉 대칭축을 중심으로 대칭이므로 요 두 부분의 넓이가 같다는 거죠. 그런데 B가 A의 넓이 두 배가 되기 때문에 요 하나의 넓이가 바로 A의 넓이가 같으므로 결론적으로 이 두 개의 넓이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 말은 넓이가 같은데 하나는 X축 위, 하나는 X축 아래에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0에서 3까지의 정적분 값이 얼마가 되면 된다? 0이 되면 된다는 것으로 이용하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비적분 함수만 구해보면 3분의 x 세제곱 그리고 얼마가 되겠습니까? 3x 제곱에 플러스 px가 되겠죠. 자, 여기에 윗것 3을 대입한 값에서 아래것 0을 대입한 값이 바로 0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3을 대입하면 9가 되고요. 3을 대입하면 27이 되죠.
그게 플러스 3p와 3p와의 합이 0이 되므로 3p는 바로 얼마 된다? 마이너스 18이 이항하면 18이 되어서 결론적으로 p의 값은 얼마가 되겠다? 6이 되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다? 이 풀이 방법보다 이 풀이가 훨씬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하나 더 팁을 줄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하면요. 자, 이 2차 함수가 있잖아요. 그죠? 2차 함수가 있을 때 이 2차 함수의 요 x축과의 바로 교점 요 부분으로 둘러싸인 부분, 요 넓이가 지금 B잖아요. 그죠? 자, A와 B의 요, 지금 조금 전에는 A와 이 B의 반틈하고 넓이가 같았죠. 근데 이번에는 A와 B와 넓이가 같다고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요. 하나의 팁이 있어요. 이 넓이가 같기 위해서는 요 x좌표의 요 간격이 얼마가 되면 된다? 바로 1대2가 돼버리면 1대2가 되어버릴 때는 요 두 개 A와 B의 넓이가 같아집니다. 아시겠나요? 요 1대2가 되어버리면 바로 이 A 부분의 넓이와 B 부분의 넓이가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런지를 지금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2차 함수를 선생님이 잠시 fx의 도함수라고 생각해 볼게요. fx의 도함수라고 생각하면 이 2차 함수를 가지고 우리는 3차 함수, 즉 원래 함수 한 부정적분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죠. 무엇으로 그린다? 바로 부로 생각하면 되죠. 부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하죠. 그러면 이 2차 함수의 바로 x절편이 바로 뭐가 된다? 극대 극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자, 이 x축과의 교점에서 자르고 도함수의 바로 뭐다? 극점은 원래 함수의 변곡점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그래프가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하는 다음과 같은 3차 함수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바로 이 x절편이 극점이 되고요. 이 x절편이 극소가 되겠죠. 그리고 이 변곡점, 이 동함수의 극점이 바로 이 원래 함수의 무엇이 된다? 변곡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3차 함수에서 많이 했던 바로 평행한 두 접선을 그어볼게요. 자, 평행한 두 접선을 그어보면 우리 많이 공부했잖아요. 그죠? 뭐죠? 이 교점, 접점, 변곡점, 접점, 교점 사이의 간격이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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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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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돼버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함수가 도함수고 우리가 원래 함수가 바로 fx니까 이 b 부분의 이 2차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이 넓이가 바로 무엇이 된다고 했죠? 바로 이 극대와 극소의 무엇이 된다? 높이 차가 된다고 했죠. 요 높이 차. 맞습니까? 요 높이 차가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넓이가 이 높이 차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여기와 여기도 높이 차가 똑같이 이 교점과 접점도 높이 차가 똑같죠. 그 말은 이 넓이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얘도 높이차가 똑같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몇 칸입니까? 한 칸이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몇 칸이 되죠? 두 칸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1대 2일 때가 바로 A 부분의 넓이와 B 부분의 넓이가 높이 차가 같기 때문에 이 높이 차가 결론적으로는 이 넓이가 되기 때문에 이 넓이만큼 맞죠? 이 넓이만큼 증가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따라서 요게 1대2가 되면 넓이가 같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만 1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도 어떻습니까? 요 부분도 간격이 1이 된다면 요 부분도 간격이 1이 된다면 요 높이도 똑같은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도 뭐하다?
B의 넓이가 모두 다 같아진다는 거죠. 바로 그 네 칸 차이에 바로 비밀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요 점이 바로 교점이 되고 이 점이 극대점. 여기에 센터 바로 대칭축이 변곡점. 여기가 극소. 그리고 여기가 바로 교점이 되죠. 그게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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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니까 자, 요 두 점을 본다면 1대 2대 여기가 얼마가 된다? 1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높이자가 같기 때문에 바로 이 A와 B의 넓이가 같다는 것은 요 X차가 바로 몇 대 몇이 될 때, 1대 2가 될 때 바로 이 넓이가 같아진다는 것도 추가적으로 하나 팁으로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1019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 3차 함수와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1, 그리고 3차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2라고 할 때, 이 S1과 S2의 넓이가 같을 때 상수 K의 값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S1과 S2가 하나는 X축 위, 하나는 X축 아래에 있으니까 시작으로부터 끝이 여기겠죠. 여기까지의 정적분 값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것을 이용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인테그랄 어디에서 0에서 어디까지 이 점의 좌표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K를 모르기 때문에 바로 X절편을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K 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X절편을 우리가 알파라고 둔다면 자, 0에서 알파까지의 바로 이 함수 X 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를 뭐 한 것이 정적분한 것이 얼마가 되면 된다? 0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조금 아쉽게 이 알파를 지금 몰라요. 자, 우리가 넓이가 같으면 바로 시작부터 끝까지 그 구간에, 적분 구간에서의 바로 정적분 값이 0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3차 함수와 바로 y꼴 0인 이 x축과의 바로 교점이니까 이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바로 무엇이다? 알파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는 대입하면 성립하니까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k가 바로 무엇을 만족해 준다? 0을 만족해 준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아시겠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의 식을 가지고 연립방정식 처리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정적분값부터 처리해 보면요. 피적분 함수의 한 부정적분이 4분의 x 4제곱에 마이너스 x 제곱에 플러스 kx가 되겠죠. 여기에 위끝 알파를 대입한 거여서 아래끝 0을 대입한 것이 바로 0이 되는 거죠. 그럼 0은 대입해봤자 0이니까 알파만 대입해보면 4분의 알파 4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k 알파가 바로 무엇이 된다? 0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방정식에서 우리가 K를 찾아줘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K를 찾기 위해서 먼저 알파를 먼저 찾아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이 두 식을 연립 방정식 처리하는 꼴이 되니까 우리가 K를 무엇으로 바꿀 수가 있겠다?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플러스 2알파를 대입해서 알파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 버리자는 거죠. 그러면 4분의 알파 4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에 k 자리에 얘가 들어오니까 k에다가 알파만 곱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k 값에다가 알파를 곱해주면 바로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이 되죠. 그죠? k 알파니까 4제곱이 되고 플러스 2 알파 제곱이 되겠습니다.
얘가 바로 0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분수가 있어서 좀 불편하니까 먼저 그냥 계산해 버릴까요? 4분의 뭐 처리해도 되고 바로 4를 먼저 곱해도 되고요. 자, 그냥 계산해 버리면 4분의 알파 내제곱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4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알파 제곱이 되고요. 여기는 알파의 제곱이 아니라 내제곱이죠. 내제곱이 되고 그리고 플러스 알파 제곱이 되겠습니다. 플러스 알파 제곱이죠. 맞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파는 여러분들 0보다는 큰 양수잖아요. 그죠? 그럼 알파 제곱, 알파 제곱, 알파 제곱으로 나눌 수가 있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4분의 3 알파 제곱이고 여기는 1이 되겠습니다. 우변은 나눠봤자 0이겠죠. 알파는 0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4분의 3 알파 제곱이 바로 1이 되고 알파 제곱이 바로 무엇이 된다? 3분의 4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따라서 알파는 양수값이잖아요. 그렇죠? 루트 3분의 루트 4 바로 3분의 2 루트 3이 바로 알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파를 찾았으니까 상수 k의 값을 구하라고 할 때는 여기에 바로 다시 알파 값만 대입해주면 k 값을 찾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k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에 요 알파를 몇 제곱, 세제곱 한번 써볼까요? 3분의 2 루트 3을 몇 제곱 한다? 세제곱하고 플러스 2배의 알파는 3분의 2 루트 3이 된다는 거죠. 정리해보면요. 마이너스에 3을 세제곱하면 27이고요. 2를 세제곱하면 8이죠. 2를 세제곱하면 8이고 루트 3을 세제곱하면 그수 루트 그수 맞나요? 그리고 여기는 3분의 4 루트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하고 27이 약분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9분의 8 루트 3이니까 9로 통분해버리면 마이너스 8 루트 3과 3을 곱하면 되니까 플러스 12 루트 3이 되어서 바로 9분의 얼마가 된다? 4 루트 3이 바로 무슨 값이 된다는 거? K의 값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요 위치를 모르니까 우리가 알파라고 두자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알파는 요 3차 방정식의 바로 x절편이니까 바로 y꼴 0과의 교점의 x좌표니까 바로 이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알파가 되므로 알파와 k의 관계식을 알고 있으므로 우리는 이 넓이가 같다는 것은 정적분 값이 바로 0이기 때문에 이 두 식을 연립 방정식 처리해서 이 알파를 먼저 구한 다음에 K 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 이 알파를 모른다고 못 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식으로 두고 문자로 두고 바로 식이 바로 알파와 K에 대한 문자 두 개가 나왔으니까 식을 두 개만 만들면 충분히 처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넓이가 같기 때문에 0에서 알파까지의 정적분 값이 바로 0이 된다는 걸 이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